아침에 일어나면 가끔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찾느라 시간을 보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또 분명히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멈칫한 경험도 자주 있으실 겁니다. 이런 순간은 누구에게나 일어나지만 60세가 넘어서부터는 그 빈도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불안해지곤 합니다. 혹시 나도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하지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불안을 조금은 가볍게 해드릴 수 있는 작은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단백질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단백질이라고 하면 단지 근육을 만드는 영양소로만 생각합니다. 운동선수들이 먹는 보충제, 혹은 젊은이들이 몸을 키우려고 섭취하는 성분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우리 뇌, 그리고 기억력을 지켜주는데 단백질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뇌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들은 사실 단백질이 분해된 아미노산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즉, 단백질이 충분해야 신경세포들이 원활히 소통하고 기억을 저장하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매를 막기 위해서는 퍼즐 맞추기, 독서, 산책 같은 정신적 신체적 자극이 필요하다고들 알고 계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들을 뇌가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 재료, 즉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돼야만 합니다. 아무리 좋은 활동을 해도 재료가 부족하면 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이 점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이지요.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72세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아침마다 피곤해서 신문을 읽다가도 금세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가족들과 대화 중에도 자꾸 말이 막힌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특이한 질환은 없었지만 식단을 들어보니 밥과 김치 위주의 식사로 단백질 섭취가 극도로 부족했습니다. 그 후 제가 권해드린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은 계란 1개와 두부 반 모만 추가해보시라는 것이었죠. 2달이 지나 다시 배웠을 때 그분은 요즘은 아침 신문을 끝까지 읽고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는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처럼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위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뇌의 활력, 기억의 명료함, 심지어 기분의 안정까지 좌우하는 기본 토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고 밥과 국, 반찬 몇 가지로 끼니를 때우며 지내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차적으로 뇌의 기능이 무겁게 느려지고 기억이 희미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단백질을 조금만 늘리면 뇌가 달라지고 기억이 달라집니다. 단백질은 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약보다 더 근본적으로 뇌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한 숟가락, 한 조각이라도 의식적으로 단백질을 더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단백질이 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왜 치매 예방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이 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는 당을 먹고 산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뇌세포는 주된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뇌가 단순히 에너지만으로 돌아가는 기관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뇌는 끊임없이 수많은 신호를 주고받으며 이를 위해서는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특별한 화학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신경전달 물질들이 바로 우리의 기억, 집중력, 기분을 좌우하는 열쇠인데 이들의 재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단백질에서 분해된 아미노산입니다. 예를 들어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며 기분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돕습니다. 이 세로토닌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에서 만들어집니다. 또 도파민은 동기부여와 집중력을 담당하는데 이는 타이로신이라는 아미노산에서 비롯됩니다. 즉,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이런 물질들이 원활히 합성되지 못하고 결국 기억이 흐려지거나 위력이 떨어지며 기분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단백질의 뇌작용에 대한 연구가 아직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단백질보다 오히려 항산화 성분이나 특정 비타민이 더 큰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다수의 임상 연구에서는 노년층에서 단백질 섭취량이 높을수록 치매 발병률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단백질이 뇌 건강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은 평소 우울감과 기억력 저하로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없었지만 하루 식단을 살펴보니 빵과 과일 위주의 가벼운 식사였고 단백질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권유드린 것은 매일 아침 작은 두부 조림과 삶은 달걀 하나였습니다. 몇 주 후 다시 뵈었을 때 요즘은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예전보다 덜 깜빡거리고 잠도 한결 깊이 자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던 그 환자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처럼 단백질은 뇌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회로를 매끄럽게 이어주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영양소가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지탱하는 핵심 열쇠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이 점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60세 이후에는 단백질 흡수율도 떨어지고 근육과 뇌가 동시에 단백질 부족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시면 몸이 지치고 기운이 빠질 때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이 흐려지고 기억이 자꾸 희미해진다면 단순히 나이 탓만 하기 전에 식단 속 단백질의 양을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단백질 부족이 60세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흔히 놓치는 신호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그냥 세월 탓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신호들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부족은 60세 이후에 생각보다 흔하게 나타나는데 많은 분들이 이를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만 여겨놓치곤 합니다. 오늘은 그 단백질 부족의 징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지속적인 피로감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늘 기운이 없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근육을 회복시키고 세포를 재생하는 데 필수적인데 부족해지면 몸이 늘 지쳐있게 됩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재료가 부족해서 회복이 더디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근육의 서서히 줄어듦입니다. 거울을 보았을 때 팔이나 다리의 살이 예전보다 더 부드럽게 늘어진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근육 자체가 점점 줄어드는 근감소증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근육이 줄면 균형이 흔들리고 작은 계단에서도 넘어질 위험이 커지며 뇌로 가는 혈류량도 감소해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는 기억력의 잦은 흔들림입니다. 어디에 물건을 두었는지 잊어버리거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지내는 일이 늘어난다면 단백질 부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해 신호가 매끄럽게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단백질에서 비롯되는 아미노산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 합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따라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잠들기가 힘들어지고 자주 깨며 깊은 잠에 들지 못해 아침에 더 피곤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은 66세 남성이셨습니다. 평소 낮에도 꾸벅꾸벅 졸고 밤에는 뒤척이면서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가족들은 단순히 연세가 있으셔서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식단을 살펴보니 하루 3끼 중 단백질이 포함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밥, 김치, 국 정도로 끼니를 때우셨던 겁니다. 식단을 조금만 조정해 삶은 달걀, 생선 반마리, 두유를 더하도록 했더니 한 달 후에는 숙면이 가능해졌고 낮에도 눈이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증상들이 반드시 단백질 부족에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갑상선 질환이나 우울증, 다른 뇌과적 문제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백질 부족은 간과하기 쉽고 교정도 간단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요즘 들어 유난히 피곤하고 몸이 약해지고 기억이 자주 흔들리며 잠도 깊이 들지 못한다면 나이 탓만 하지 마시고 먼저 식단 속 단백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뇌와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실제 연구들이 단백질과 치매 위험 사이의 연관성을 어떻게 밝혀내고 있는지,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의학적 논쟁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 섭취와 치매 위험 사이의 관계는 최근 들어 의학계에서 매우 활발히 연구되는 주제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의사들과 영양학자들이 식습관이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그 중심에 단백질이 있다는 사실은 최근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조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연구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약 7,000명의 노인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단백질 섭취량이 높은 그룹은 치매 발병률이 낮았고, 특히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한 경우 위험이 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뿐 아니라 뇌 속 신경전달물질 합성의 중요한 재료라며 이 차이가 장기간 누적되면서 치매 예방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일부 학자들은 단백질과 치매 사이의 관계가 단순히 상관관계일 뿐 인과관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대체로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운동을 꾸준히 하고 채소와 과일도 골고루 먹으며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자체가 치매를 막는다. 고 단정짓기에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연구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특히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은 노인 여성 5,000명을 대상으로 20년간 조사한 결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에서 기억력 감퇴 속도가 훨씬 완만하게 진행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단백질이 뇌의 구조적 건강, 특히 해마, 히포캠퍼스라는 기억의 중심기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진료실에서 비슷한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던 환자분들 가운데 식단을 조정해 단백질 섭취를 늘린 경우 기억력 저하가 느려지는 양상을 관찰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단백질만의 효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단백질이 부족할 때 뇌 기능이 더 빨리 무너지는 모습은 분명히 자주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아직 학문적으로 모든 답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단백질이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정황은 충분히 쌓여 있다는 점입니다. 의학에서는 완벽한 증거가 모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일상에서 안전하고 이로운 습관을 먼저 실천하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치매는 한번 진행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단백질이 단순히 뇌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과 뇌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근육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하다는 사실, 어쩌면 의외일 수 있는 이 진실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뇌와 근육을 별개의 기관처럼 생각합니다. 뇌는 생각하고 기억하는 곳, 근육은 움직이고 힘을 내는 곳. 그런데 최근 연구와 임상 경험을 보면 두 기관은 사실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하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근감소증이라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60세 이후부터는 매년 평균 1% 정도의 근육량이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몸이 약해지고 힘이 빠지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변화는 뇌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기관이 아니라 몸 전체의 혈액순환을 돕고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유지하는 중요한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리 근육이 줄어들면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며 뇌의 활동도 같이 둔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본의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걷는 속도가 느린 노인일수록 치매 발병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단순히 다리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근육 감소 오른쪽 화살표 활동량 감소 오른쪽 화살표 혈류 감소 오른쪽 화살표 뇌기능 저하라는 연결고리를 보여줍니다. 또한 근육은 단백질을 저장하는 창고와도 같습니다. 식사로 단백질을 섭취하면 일부는 바로 사용되지만 나머지는 근육 속에 저장되었다가 필요할 때 뇌와 다른 장기로 공급됩니다. 근육이 튼튼하지 않으면 이 저장 능력이 떨어져 뇌가 필요한 순간에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합니다. 결국 기억력과 집중력이 흔들리기 쉽지요.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은 74세 여성 환자분이셨습니다. 몇 년 동안 운동을 거의 하지 않으셨고 식사도 밥 위주로 하셨습니다. 진료실에서 배웠을 때는 걷는 속도가 느리고 기억력 검사에서도 나이에 비해 점수가 낮았습니다. 제가 권유드린 것은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첫째, 하루에 두부나 생선을 한 끼씩 꼭 챙겨 드시라는 것. 둘째, 매일 15분이라도 꾸준히 걷기를 실천하시라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 후 다시 배웠을 때 환자분은 눈에 띄게 활력이 살아나 있었고
기억력 검사 점수도 개선되었습니다. 근육과 뇌가 함께 좋아진 사례였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근육과 치매 사이의 상관관계가 생활습관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즉, 근육이 많은 사람은 원래부터 활동적이고 사교적이기 때문에 치매 위험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 나라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결과들을 보면 근육이 건강한 것이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정황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의식적으로 단백질을 챙기고 근육을 유지하려는 작은 노력을 시작하신다면 그 효과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뇌까지 활력을 얻고 기억을 오래 지킬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됩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왜 한국 노인들의 식단에서 단백질 부족이 특히 두드러지는지, 그리고 여전히 밥만 먹는 식습관이 어떤 문제를 만드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전통 식단을 떠올려 보시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따끈한 흰쌀밥일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인의 밥상은 오랫동안 밥 플러스 국 플러스 김치 구조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밥 위주의 식사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식습관이 단백질 부족을 심화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흰쌀밥은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지만 사실 단백질 함량은 거의 없습니다. 밥 한 공기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고작 6에서 7g 정도인데 이는 하루 권장량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노인분들 가운데는 밥만 먹으면 된다, 반찬은 조금만 있어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단백질 결핍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외래 진료에서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연세 지긋한 환자분들께 식사 내용을 여쭤보면 아침은 밥에 김치, 점심은 국수, 저녁은 밥과 나물 정도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듣기에 나쁘지 않은 식단 같지만 단백질 함량을 계산해보면 하루 권장량의 절반에도 못 미칠 때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세대적 배경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오랜 기간 전쟁과 가난을 겪으면서 밥을 중심으로 한 식습관이 뿌리내렸습니다. 단백질은 귀한 음식으로 여겨져 특별한 날에만 먹는 경우가 많았지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밥만 있으면 된다는 인식은 남아있습니다. 문제는 젊을 때는 이 식습관이 큰 문제로 드러나지 않다가 60세 이후부터는 몸과 뇌에 직접적인 타격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단백질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급격히 줄어드는 시기에 여전히 밥 위주의 식사를 이어가면 몸은 회복력을 잃고 뇌도 영양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한 번은 70대 초반 여성 환자분이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늘 피곤하고 기억도 잘 나지 않으며 밤에 자꾸 깨서 힘들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식단을 들어보니 아침에 밥과 김치, 점심에 잔치국수, 저녁에 밥과 된장국이 전부였습니다. 고기나 생선, 두부는 거의 드시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권해드린 것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 하나, 점심에 두부 반모, 저녁에 작은 생선 한 토막만 추가하시라는 것이었지요. 불과 몇 주 만에 기운이 좀 돌아오고 잠도 덜 깨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일부 분들은 단백질은 젊은 사람들이나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거나 고기를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실제로 지나친 고기 섭취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균형 있는 단백질 섭취는 오히려 뇌와 몸을 살리는 열쇠입니다.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밥만으로는 뇌와 몸이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는 반찬의 크기를 조금만 더 키우고 밥의 비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단백질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이렇게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단백질 원천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조금만 변화를 주면 뇌 건강을 위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막상 무엇을 먹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주변에는 값비싸지 않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소화도 잘 되는 단백질 원천들이 많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위와 장의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가 편안하면서도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식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달걀입니다. 달걀은 완전식품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 있습니다. 삶거나 구워 먹기만 해도 부담 없이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고 소화도 잘 됩니다. 특히 아침에 삶은 달걀 하나만 추가해도 뇌와 근육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생선입니다.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 뇌 세포막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구워서 밥과 함께 먹는 간단한 한 끼만으로도 충분히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부와 콩류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한국인 식탁에 익숙한 두부는 저렴하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부드럽게 씹히기 때문에 치아가 약해진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검은콩, 서리태, 강낭콩 같은 콩류 역시 단백질이 풍부하고 밥과 함께 섞어 드시면 훨씬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요구르트와 우유 같은 유제품입니다. 특히 무가당 그릭 요거트나 저지방 우유는 뼈 건강에 필요한 칼슘까지 공급하면서 단백질도 보충해줍니다. 하루 한 컵만 습관처럼 챙겨도 뇌와 근육이 활력을 얻습니다. 여기에 더해 견과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은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기억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죠. 다만 견과류는 열량이 높으므로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조언은 특별한 보충제를 찾기보다 식탁 위 반찬을 먼저 바꾸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분은 아침마다 빵만 드셨는데 그 빵을 두유 한 컵과 삶은 달걀로 바꾸자 몇 주 만에 기운이 돌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저녁 식사에 두부조림을 추가했더니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물론 모든 음식이 똑같이 맞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우유를 마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생선을 자주 먹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에게 잘 맞는 단백질 원천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은 단백질은 특별한 약이나 보조제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는 평범한 음식들이라는 점입니다. 단지 그 양을 조금만 늘리고 몇 끼니 빠지지 않게 챙기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은 크게 달라집니다. 다음에서는 제가 진료실에서 경험했던 작은 습관 하나가 어떻게 환자의 삶을 바꿨는지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단 하나의 변화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진료실에서 늘 느끼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비밀이 거창한 데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사소해 보이는 작은 습관 하나가 삶 전체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단백질과 관련된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건강하셨지만 최근 들어 집중력이 떨어지고 대화 중에 단어가 자꾸 생각나지 않아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도 걱정이 돼서 함께 병원을 찾으셨지요.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하루 식단을 들어보니 아침은 밥과 김치, 점심은 국수, 저녁은 밥과 나물 정도였습니다. 단백질은 거의 없는 식단이었죠. 저는 복잡한 약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두유 한 컵만 추가해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삶은 계란 하나도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환자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2달 뒤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을 때 환자분의 표정은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신문을 끝까지 읽을 수 있어요. 중간에 집중력이 끊기지 않고 글자도 또렷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단어가 잘 떠올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이 사례는 의사인 저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치료란 약이나 특별한 시술이라고 여기지만 때로는 식탁 위에 아주 작은 변화가 더 근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두유 한 컵, 계란 하나가 환자의 뇌를 깨우고 삶의 자신감을 되찾아준 것이지요. 물론 모든 분이 똑같은 효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단백질 섭취를 늘려도 큰 변화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늘릴 때는 항상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고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단백질은 약이 아니면서도 약보다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매일매일 쌓이면서 어느 순간 뇌와 기억, 그리고 삶 전체를 달라지게 만듭니다. 다음에서는 단백질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특히 고기 위주의 단백질 섭취가 어떤 위험을 부를 수 있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권장량은 어느 정도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든 좋은 것도 지나치면 문제가 되듯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이 치매 예방과 근육 유지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고기를 많이 먹어야겠구나 하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무조건 많이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신장, 콩팥, 건강입니다. 단백질은 분해되면서 질소 노폐물을 만들어내는데 이 노폐물은 콩팥이 걸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노화와 함께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콩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이미 당뇨나 고혈압으로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은 고단백 식단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입니다. 단백질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붉은 고기나 가공육 위주의 단백질 섭취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는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 혈관을 막히게 하고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고기를 먹더라도 기름기가 적은 부위나 닭가슴살, 생선 같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단백질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칼슘 손실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소변으로 칼슘 배설을 증가시켜 뼈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단백질 섭취와 함께 칼슘이 풍부한 음식, 예를 들어 멸치, 우유, 요거트를 곁들이면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단백질 섭취량은 얼마나 될까요? 일반적으로 60세 이상 성인의 경우 체중 1kg당 약 1에서 1.2g의 단백질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인 분이라면 하루 60에서 7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는 달걀 2개,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우유 1컵, 그리고 콩밥 한 그릇 정도로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65세 여성 환자분은 치매 예방을 위해 단백질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루 3끼를 모두 고기 위주로 드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콩팥 수치가 악화되어 결국 식단을 다시 조정해야 했습니다. 이후에는 고기 대신 생선과 두부, 달걀, 콩을 골고루 섞어 드시면서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이 사례는 많이, 보다, 균형 있게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즉, 단백질은 약처럼 용량이 중요합니다. 부족하면 뇌와 근육이 힘을 잃지만 지나치면 신장과 혈관이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식품에서 조금씩 균형 잡힌 양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다음에서는 단백질의 힘이 운동과 결합될 때 얼마나 강력해지는지, 왜 단백질과 운동이 서로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관계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이 뇌와 근육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의 효과가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은 그것이 운동과 함께할 때입니다. 단백질과 운동은 마치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는 자전거처럼 서로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먼저, 단백질은 운동으로 자극받은 근육을 회복하고 성장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 섬유가 미세하게 손상됩니다. 이때 단백질에서 공급된 아미노산이 근육을 회복시키면서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운동만 하고 단백질이 부족하다면 근육은 쉽게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모될 수도 있습니다. 운동은 또 다른 측면에서 뇌에도 직접적인 자극을 줍니다. 걷기나 스트레칭 같은 단순한 움직임조차 뇌로 가는 혈류를 늘려 산소와 영양 공급을 개선합니다. 여기에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면 뇌세포가 활발히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결과적으로 운동과 단백질은 혈류 증가 플러스 신경전달물질 합성 촉진이라는 이중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실제로 제가 만난 69세 남성 환자분은 오랫동안 기억력이 점점 흐려져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진료 후 저는 그분께 단 2가지를 권유했습니다. 하루에 20분씩 꾸준히 걸으시고 저녁에는 두부 반 모만 챙겨 드세요. 처음엔 별 기대를 안 하셨지만 3달 후 다시 오셨을 때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걸을 때 숨도 덜 차고 아내랑 대화하다가 단어가 막히는 일도 줄었어요. 그분의 사례는 단백질과 운동이 만나면 단순한 합의상의 효과가 생긴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운동만으로도 뇌 건강에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단백질의 기여도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 임상 데이터는 운동과 단백질 섭취가 함께 이루어질 때 기억력 저하 속도가 늦춰지고
치매 발병률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실 때 단백질을 함께 챙기시면 그 효과가 몇 배로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15에서 20분의 걷기, 가벼운 아령 운동,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간단한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달걀이나 두유, 요거트 같은 단백질 음식을 소량 드시면 뇌와 근육이 동시에 활력을 얻습니다. 결국 운동은 단백질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단백질은 운동이 만들어낸 자극을 실제 변화로 연결해줍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야 비로소 건강의 선순환이 완성됩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식단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단백질을 어떻게 배치하면 뇌 건강에 최적화될 수 있는지 하루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단백질의 중요성과 그 작용 원리를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식단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어서 당장 여러분의 식탁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침 식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은 대충 빵이나 밥으로 때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뇌가 하루를 맑게 시작하려면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아침에 추천드리는 조합은 단순합니다. 삶은 달걀 1개, 무가당 두유 1컵, 그리고 작은 과일 1조각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아침에 필요한 단백질과 비타민, 당분이 균형 있게 공급됩니다. 아침마다 챙기기 번거롭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삶은 달걀은 전날 저녁에 미리 삶아두면 됩니다. 점심 식사는 활동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때는 두부 반모를 활용한 두부조림이나 된장찌개 속 두부, 혹은 고등어, 꽁치 같은 생선을 반토막 곁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채소 반찬을 곁들이면 소화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실제로 제가 권해드린 식단 중 하나는 두부김치 플러스 현미밥 플러스 나물 반찬인데 환자분들이 따라하기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녁 식사는 과식하지 않되 단백질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닭가슴살 1조각을 구워서 샐러드와 함께 드시거나 간단히 달걀찜을 해드셔도 충분합니다. 저녁은 가볍게 드셔야 수면에도 도움이 되는데 단백질을 포함하면 밤새 근육 회복과 뇌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간식으로는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1줌, 혹은 그릭 요거트 반컵을 권장드립니다. 이 작은 습관이 뇌에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단, 과자는 피하시고 되도록 자연 그대로의 간식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2세 여성 환자분은 원래 식사량이 적고 아침은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기억력 저하와 피로감으로 힘들어하셨는데 제가 권해드린 것이 바로 위와 같은 하루 식단이었습니다. 아침에 두유와 달걀, 점심에 두부, 저녁에 닭가슴살만 추가한 것이지요. 3달 후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한결 밝아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개운하고 손주 이름이 잘 떠올라요. 그 작은 변화가 일상에 큰 차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분이 똑같은 식단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치아가 약하신 분은 부드러운 두부나 달걀찜을, 속이 더부룩하신 분은 기름기가 적은 생선을,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각자의 상황에 맞추되 단백질이 빠지지 않게 매 끼니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달걀 하나, 두부 반모, 생선 반 토막이 추가되는 것만으로도 뇌는 새로운 활력을 얻고 치매 예방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여 어떻게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오늘이 바로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는지 차분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크게 다르지 않은 듯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저녁이 되면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하루 속에 작은 변화를 더하면 시간이 쌓일수록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조금 더 챙기는 습관, 하루 10분이라도 걷는 습관, 이런 소소한 선택들이 결국 뇌와 기억, 그리고 삶의 질을 지켜줍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만나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건강을 바꾸는 힘은 거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싼 약이나 특별한 시술이 아니라 식탁 위에 계란 하나를 올리고 밥 대신 두부 반모를 곁들이는 것. 그 단순한 변화가 사람을 웃게 만들고 기억을 맑게 하고 삶의 자신감을 되살려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보며 조금만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있어서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단백질을 늘리고 뇌를 위한 습관을 챙기는 이 작은 시작이 내년에 여러분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기억이 또렷하고 손주 이름이 한 번에 떠오르고 아침에 신문을 읽을 때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는 자신을, 밤에는 깊고 편안한 잠에 들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아지는 자신을. 그 변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단백질을 의식적으로 챙기고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하는 순간 그 길은 이미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그 실천이 쌓이면 뇌가 바뀌고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